MTN 연속기획 베스트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뽑힌 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첫 시간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배세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리포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 사실 그동안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요즘 수주 낭보가 들려와서 좋은 소식으로 질문 먼저 드리게 돼서 나름 또 기분이 좋네요. 카타르로부터 수주 낭보가 전해졌는데 규모가 23조 원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카타르 잭팟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진짜 잭팟인지 좀 뜯어봐야겠죠. 정확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은 6월 초에 카타르 LNG선 발주 뉴스가 나오면서 조선업종 주가가 이제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단기적으로 LNG선 업황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LNG선 발주 시황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카타르, 모잠비크 등 LNG 프로젝트에서 확보된 물량이 약 170척이 나올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170척이 향후 2, 3년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카타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170척에서 이제 100척을 확보한 그런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카타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확정 수주는 아니고요. 일종의 수주 슬롯을 확보한 이제 가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발주 시기라든지 발주 척수가 정확하게 이제 확정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시장에서 좀 오해하고 있는 점은 이제 LNG선이 이제 100척이 한꺼번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4, 5년에 걸쳐서 발주가 향후에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사실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제 LNG 프로젝트가 총 6개 트레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동 개시 시점이 23년부터 27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가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도 스케줄을 감안했을 때 향후 4, 5년간 걸쳐서 발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슬롯 약정이라 그래도 보통 네. 이러면은 계약으로 이어지는 게 통상적인 것이죠. 네, 계약은 사실상 이제 확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확정 계약으로. 예. 하지만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100척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4, 5년 동안 걸쳐서 나누어서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 계약은 아니고 계획이 이러이러하다. 170척 중에서 100척 정도는 한국에게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기간도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4, 5년에 나눠서 그리고 한 개 기업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3사가 나눠서 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수주가 카타르 이외에도 더 남아 있잖아요. 러시아나 모잠비크 이야기 이제 계획이 대기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NG선 발주 시장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 LNG 프로젝트가 23년부터 24년에 가동 개시 시점이 몰려 있는데요. LNG선 건조 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그런 스케줄 등을 감안했을 때 향후 2, 3년 안에는 발주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LNG선 발주 뉴스는 계속해서 들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보긴 했는데 좀 네. 신경 쓰이는 건 이겁니다. 중국 쪽이요. 추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 내 1, 2위 조선사 합병을 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가 탄생을 한 것도 그렇고 중국 정부가 지원을 좀 합니까? 대규모 지원 빵빵하게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현재 중국 조선사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중국 그 조선소의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 대비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수주 점유율이 3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경쟁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글로벌 발주가 얼마나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조선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력 선종이 이제 범용 선박인 벌크선과 탱커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이제 인정되어 있는 이제 LNG선이라든지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 대형 조선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LNG선의 경우 이제 작년 이제 18년부터 19년까지 국내 조선사의 수주 점유율이 97%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국내 조선사의 기술력을 반증하는 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 후동중화가 건조한 LNG선의 경우에 2018년에 엔진 고장이 발생하면서 이제 폐선 처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제 비춰 보았을 때 중국 조선사는 아직까지 기술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발주가 더욱 중요한 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선족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여전히 압도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중국보다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발주 물량이 뜨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LNG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부가 가치라고 하시는데 왜 다른 선종에 비해서 이게 고부가 가치라고 일컬어지는 겁니까? 일단 LNG선 같은 경우에는 본행제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고요. LNG라는 게 천연가스를 마이너스 160도로 액화를 시켜서 이제 운반을 하는 선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화가 되지 않게 또는 이제 폭발이 되지 않게 안전하게 그렇게 본행제를 만드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데, 예. 그런 설계 능력이 아직까지는 중국에게는 좀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전상 중요한 기술력을 한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카타르발 수주 기대감에 최근 많이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장 대비했을 때는 좀 덜 오른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주가의 매력도 분석도 해볼까요? 일단 주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까지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 어제 종가 기준으로 3%밖에 안 빠졌는데, 조선업종 주가는 한 20% 정도 빠지면서 크게 지금 언더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언더퍼폼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유가 때문인데요. 이제 지금 유가가 40불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셰일 감산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2018년, 2019년 봤을 때 미국이 그동안 빠르게 원유 증산을 해오면서 이제 에너지 수출을 이끌었던 국가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셰일 감산을 다시 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에너지를 운반해왔던 LNG선이라든지 LPG선, 탱커 발주에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가 반등이 사실 조선업종 주가 반등의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기름값이 어느 정도 올라줘야 그쪽도 채굴하고 뭐 운반하고 이런 걸 다 빼고도 수익이 남으니까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참 조선업계가 꽤 오랜만에 단비 같은 수주 소식을 얻었는데 주가 탄력도는 또 그러한 측면에서 아직 다 회복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고, 추가적으로 조선주들의 상승세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봤거든요. 그러면 상승 동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겠습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LNG선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거는 이제 LNG선 발주 이슈만으로는 조선업종 주가가 현재 0.6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0.9배까지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LNG선 발주 이슈 같은 경우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노출된 이슈고 대부분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발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선업 주가 반등의 핵심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LNG선이 아닌 비LNG선의 발주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가 반등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LNG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탱커라든지 컨테이너선 발주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시장의 서프라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가인데요. 사실 유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과거 이제 저유가라고 하면 이제 40불에서 60불 사이에서 움직여 왔는데, 현재 저유가라고 하면 이제 40불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유가 레벨에서는 지금 미국 셰일 감산이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때문에 그동안 에너지 수출을 이끌었던 미국의
그 에너지 수출 증가세가 이제 둔화가 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상선 발주 전망치가 유가 때문에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유가가 이제 40불 위로 올라가서 미국의 셰일 증산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발주 전망치가 다시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재료로는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하게 또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점이시네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조선 업종이 지금보다 뭔가 더 힘을 내주려면 두 가지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 LNG선 외에 뭐 탱커선이나 컨테이너선 이런 것의 수주가 나와야 되고 네. 그리고 유가가 올라야 된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조선업종 분야의 최고의 애널리스트시로 뽑히셨어요. 현대차증권 배세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